안녕하세요. 3월 8일 화요일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러한 전쟁 포격 속에서도 SK바이오팜은 상승의 흐름, 수급이 좀 더 좋아진다는 소리겠죠. 뭐 개인이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 가중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산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을 것이고요. 자본금이 많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3회 분명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제약바이오가 지난해부터 여전히 최근에 73,0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일봉상에서 8만원을 잘 지키고 61선을 이제 타치하는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아직은 역부족이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에 원자재의 상승, 유가의 급등,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SK바이오팜이 이렇게 급등으로 이어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요. 조심스럽게 저점이거나 관망을 하는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러한 정도로만 확인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도 쉽사리 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협상 테이블에 모일 것이고 유가도 역시 가라앉을 것이고 금리 인상 어느 부분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도 필요하지요. 그러한 상황들이 모두 시간이 흘러 지나가게 되면 그리고 SK바이오팜의 신약에 대한 속도 매출 증대로 인해서 서서히 제 자리를 16만원 20만원대도 찾아갈 거라고 하는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러한 씨앗 불씨는 서서히 보여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부문장에 대해 맹철형 부문장의 어떤 포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SK바이오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그러한 분들께 한번 물론 전부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근에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암세포를 쫓아가는 항암제의 개발을 줄일 것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네요. 맹철형 신약개발 부문장 이 부분은 SK바이오팜에서 20여 년 근무를 하면서 대단히 이렇게 마인드가 참으로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임을 기사를 보면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따 잠시 후에 마지막에서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확장의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 단백질로 표적 뇌 약물 전달의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노라. 뇌전증 신약 개발 경험을 살려 뇌종양이나 뇌전이암을 치료할 수 있는 항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어디에 숨든지 쫓아가서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신약 개발 부문장인 분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포부를. 20년간 SK바이오팜에서 신약 연구를 하다가 최근 신약 개발 부문장으로 승진한 맹철형 부문장은 어제 연합뉴스 화상 인터뷰에서 항암제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계획을 밝히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20년간 세로바메이트 연구 개발에 매진한 결과 2020년 미국에서 5월 엑스코프리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고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을 기술 수출 않고 미국에서 허가를 획득해 진출한 대한민국 최초의 FDA 신약이 해당합니다. 그간은 SK바이오팜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세노바메이트를 필두로 중추신경계 CNS 질환 분야에서 연구 개발 자생 능력을 확보한 만큼 여기에 살을 붙여가며 항암제 그리고 바이오 신약 등 영역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맹철영 부문장은 이 같은 큰 그림의 선봉장을 맡게 됐고 2001년 SK바이오팜에 입사해서 항암제, 인지기능 개선제, 조현병,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 치료제 개발 과제에 참여를 했고 2016년 신약 연구소장에 올라서 1년간 중추신경계 치료제 개발을 주도했고 2017년 출범한 항암연구소의 소장을 지낸 등 중추신경계와 항암 분야를 아우르는 연구개발 전문가입니다. 지난해 12월 신약개발 부문장이 오른 뒤에는 올해 1월 표적항암제 후보물질의 임상 1, 2상 시험 계획을 미국 FDA에서 승인받는 쾌거를 달성을 하고 이 후보물질은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라고 합니다. 뇌전증 신약에 특화되는 SK바이오팜은 중추신경계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항암제 개발에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 표적 단백질과 항암 표적 단백질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또 뇌에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을 20년간 연구해온 만큼 뇌에 존재하는 암세포도 효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다라고 부문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은 교모세포종을 포함한 뇌종양이나 뇌전이암을 적응증으로 삼을 계획이다. 추후 혈액암과 고형암으로도 파이프라인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맹부문장은 암세포가 뇌에 가서 숨어도 쫓아가서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First in class 최초의 또는 Best in class 최고의 항암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항암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약물 발전의 주기가 빠르다는 점을 장애 요인으로 꼽으면서도 신약 연구 개발부터 판매까지 직접 주도한 경험을 살려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회사는 이와 함께 최근 뇌전증 파이어 신약 개발에도 착수했고 1월 뇌질환 치료제 기업 바이오 오케스트라 마이크로리보 핵산 기술을 접목한 신약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맹 부문장은 이에 대해 바이오 영역에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평가했고 그는 모든 뇌전증 환자가 SK바이오팜의 약으로 치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아시아 지역으로 임상 3상을 확대한 세노바메이트의 연구는 순항 중에 있다. 맹 부문장은 올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 세노바메이트의 판매 실적도 급증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주가의 상승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만나기 힘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기존에 처방받던 약을 세노바메이트로 전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맹 부문장은 앞으로의 과제로 신약 개발 과정의 효율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그는 국내외에서 협업자를 모색하고 인공지능을 신약 개발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맹 부문장은 신약 개발은 천재 한 명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우수 인력 여러 명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 개발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다라며 연구 개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누군가 아프면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상도 망가진다며 SK바이오팜의 신약으로 환자와 가족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게 저희의 목표다. 말도 참 예쁘게 하시는 분이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하셔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에 제가 사진도 한번 넣었습니다. 아주 잘생기신 분이시고 우선은 이 부문장의 이
의미 있는 말씀 속에 바로 환자를 생각하는 모습이 기분이 좋게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오늘 시장이 멈추었고요. 코스피는 28.91, 1%의 지수 조정을 보였고 코스닥은 11.40, 1.29%의 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유럽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포르투갈과 그리고 덴마크 그리고 폴란드를 제외하고는 1%대, 특히 주요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1%대의 하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간밤에 미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95,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2.37, 나스닥은 훨씬 더 482포인트 3.62의 하락을 보인 그러한 시장에 비해서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2%대 1%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국내 시장은 좀 1%대의 다소 축소된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SK바이오팜 1.52의 상승 86,600원.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117% 이렇게 늘어난 모습. 오늘 거래량은 21만 9천 주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 예탁금은 63조 원, 여전히 2020년 3월 이후 통합개미 그리고 대한민국의 증시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충분히 예금, 적금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의 모습으로 많이 현재 지속적으로 62조 원에서 73조 원 정도의 그 밴드 내에서 고객 예탁금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1237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미증시는 간밤에 새벽녘에 폭락을 했다. 2%, 3%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에 비해서 국내 시장은 이곳 바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신용융자 20조 7,561억 원, 1,118억 원이 좀 더 신용융자의 금액이 좀 다소 늘었는데 이 부분이 투매만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동안의 지수의 조정이 상당히 국내 시장이 컸기 때문에 이 신용융자의 투매 부분만 아니라고 한다라면 국내 증시는 글로벌과 동조화에서 조금 벗어난 낙폭이 좀 축소되는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투자자별의 오늘 매매 동향을 보겠습니다. 어제에 의해서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4,700억 원의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 투자가들 역시 연기금은 큰 폭의 순매도를 보이지 않지요. 금융투자 위주로 1,499억 원의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737억 원, 그러나 매도가 1조 원, 매수가 9,900억 원을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코스닥의 장악력, 거래 대금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기관 투자가들은 2,600억 원, 순매도가 200억 원의 모습을 보여서 외국인은 현재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러시아의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의 SEL, 셀 코리아는 현재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면 국내의 낙폭은 글로벌 시장보다는 낙폭이 축소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SK바이오팜의 수급을 들여다보면 외국인의 큰 순매수를 이어오면서 이와 같은 최근의 상승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37분 외국인 현재 잠정적으로나마 외국인에서 43,000주를 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직은 정산이 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의 공매도는 2만
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용시장은 0.75%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6조 7,800억 원, 따라서 7조 원을 조금 하회한 모습. 외국인은 현재 5.84, 457만 3천 주,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오늘도 이렇게 매수를,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은 SK바이오팜에 있어서 매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전쟁 상황으로서 좋지 않은 글로벌 시장과 조금 다른 모습이 SK바이오팜의 수급을 불러오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봉의 모습 등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SK바이오팜 올해 이제 이달 16일 정도라면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죠.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서 저점 공략이지, 현재로서는 관망의 모습이 더욱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 그리고 러시아의 서방국의 그런 강력한 제재에 대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또 어떤 모습이 또 유럽 증시가 보여질지도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금리 인상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장을 조금 더 모습은 좀 좋아 보이지만 조심스러운 행보로 관망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SK바이오팜은 강보합을 형성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